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삼성전자가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에 10조를 다 사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후 소각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 이미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낌새를 눈치채고 매집을 했고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는데 그것을 만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삼성전자의 움직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과연 앞으로 계속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7월에 고점을 찍고 8월 폭락을 한번 경험하고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 가파르게 내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함께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2024년 초부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이후로 크게 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처참히 무너졌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코인 시장마저 올라가니까 국내 시장에서 손절하고 미국과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어떤 반등의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하락의 절정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했는데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4만 전자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4년 5개월 만에 최저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4년 5개월이라는 말은 지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때는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으로 떨어졌다면은 이번에는 특별히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 사실 삼성전자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삼성전자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었고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원들 같은 경우도 올해 158억 원치나 사면서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5만 원마저 깨진 상황에서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만 전자로 진입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4만 전자는 1일 천하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5만 원 초반에 머물고 있는 삼성전자 최소한 6만 원, 7만 원은 또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 부양, 주주 환원 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10조 원이라는 현금을 써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 그만큼 지금 시기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PBR을 한번 따져본다면은 2018년 그리고 2019년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때가 PBR이 1.0배였고 2020년 그리고 2021년 주가가 상승했을 때가 1.6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1.0, 1.1은 유지를 했지만 지금 현재 2024년에는 PBR이 0.8배까지 떨어지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상 내재 가치,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할 필요도 있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해서 주가 부양과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그것을 소각하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지금
지금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PBR 1배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밸류 트랩에 빠지거나 미래 성장성이 없는 사양 산업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PBR 1배 미만이라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삼성전자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아무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어도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이런 데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현재 과매도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주봉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 RSI 기준으로 과매도 영역에 들어간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1월, 그리고 2022년 6월, 그리고 현재가 지금 RSI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시기인데, 자, 이때가 항상 주가가 바닥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때 폭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자, 이때 2020년 상황을 보면은 이때는 오히려 RSI는 과매도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주가 굉장히 빠르게 내리면서 이미 RSI 과매도 영역에 왔고 지금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었고 제가 쓴 책에서도 하나의 반등 신호로 제시해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 주가 반등의 신호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삼성전자 사례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하락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10% 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아니지만 7%대로 7%대 상승,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덩치가 큰 종목이 7% 상승한다는 거 엄청난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래가 많이 되긴 했지만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때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때 하락할 때의 거래량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평균보다는 거래가 좀 더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 거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래가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반등의 힘이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다음부터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양봉이 몇 차례나 더 나와주느냐, 특히 이제 폭락 직전, 마지막 폭락 직전에 이 57,000원대 매물을 어떻게 뚫고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 형성된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주면은 삼성전자 완전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의 하락과 함께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2024년도에 RSI가 이렇게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시기가 2024년에 현재 포함해서 5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V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를 제외한 과거에 4차례 모두 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024년에 RSI 과매도 영역에서 코스피 지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도 반등이 나올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하면서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은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업황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 자, 이런 성과, 중요한 성과들이 나와야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재료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포지션 그리고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렇지만 코스피가 반등할 만한 어떤 재료,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던 시점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고, 자, 이것은 아마도 코스피 반등의
마중물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 상황이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자, 외국인들의 귀환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자,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포지션 전환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서 연말 랠리를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